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오늘은 확률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우린 흔히 확률을 이야기할 때 과거 데이터를 쌓아서 빈도적 확률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이런 단순한 확률 계산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베이지안 확률인데요. 100년 전 케인즈는 확률에 관한 논문에서, 그리고 10년 전 네이트 실버는 신호와 소음에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데이터 자체가 아니라 신호와 소음을 구분하는 것이다.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악재들 또 동시다발적으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신호일까요? 소음일까요? 큰 위기가 터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상당수는 신호가 아닌 소음이라고 KB증권 리포트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일단 주말 사이에 마감된 미증시 보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큰 폭의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나스닥 지수는 2% 넘게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크게 두 가지 우려감입니다. 경기 안 좋을 거라는 우려감, 여기에 인플레이션, 물가는 올라갈 것이란 두려움입니다. 이날 발표된 지표들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S&P 글로벌 2월 서비스업은 예상을 하회했고, 그리고 기준선인 50을 밑돌았습니다. 물론 제조업은 괜찮았고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크게 위축된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상을 하회했고요. 반면에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 전달 3.3%에서 이번에 4.3%로 무려 한 달 사이에 1%포인트나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이건 그동안 교과서에서만 봤었던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묘한 조합, 그 불안을 좀 자극하기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미증시 전거래일에는 현재 시간으로는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옵션 만기일 4회 중 3회 급락이었는데, 이번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기도 했고, 최근래 들어서 금요일마다 음봉이 계속됩니다. 전거래일의 흐름이고요. 그 직전 금요일 음봉, 그 직전 금요일 음봉, 또 그 금요일의 음봉과 그 전거래일 음봉 5번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관세 등의 어떤 불확실성 재료가 어디서 터져 나올지 모르니 일단 회피하고 보자라는 회피 심리가 자리했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표를 한번 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 쇼크, 이 빨간색이 서비스 지수고요. 이 파란색이 제조업 지수입니다. 아시다시피 시장에서 더 주목하는 건 서비스보다 제조업 쪽이죠. 그런 관점에서 제조업은 기준선인 50을 웃돌았습니다. 기준선이라 하면 그 밑으로 내려가면 위축을 의미하고, 그 위로 가게 되면 또 확장을 의미하는데, 추세적으로 최근 들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 수치를 이게 여기에 와야겠죠. 일단은 이 반등 추세가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고 하면 2분기에는 리스타킹에 대한 수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부분입니다. 보시면 확실히 정당별로 베팅하고 있는 포지션이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과거에 트럼프 정권 때는 당연히 공화당 좋을 것이라고 보고, 민주당 쪽은 아래쪽에 베팅을 했었죠. 그 이후에 바이든 정권 때는 민주당이 좋을 거라고 소비자 심리지수에 대해서 기대치를 나타내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되자 파란 라인 보실까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 베팅이 확 꺾이면서 이 지수를 끌고 내려갔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소음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이런 의구심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단기적인 지표에 흔들리기보다는 신호를 읽어야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인플레이션은 실질적인 또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자료들 계속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이건 지난주 자료고요. 네, 내일은 한은의 금통위 예정이죠. 인하가 컨센서스인데 이후 환율의 변화가 중요해 보이고요. 1월 27일 딥시크 사태 이후에 주가 급락분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도 이번에 간과할 수 없는 대형 이벤트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간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 목요일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작년에는 우리 참 힘들었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아직까지 수익률 상승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봤을 때는 꽤 나름 좀 견조한 흐름을 보였었고요. 작년에 좀 강한 상승세를 시현했던 국가들이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종목별로 봤을 때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보시면 한국 쪽의 주요 종목, 올해 들어서의 성과, 그 다음이 중국 쪽의 성과가 좋았고 그 다음이 미국 쪽입니다. 이 순서인데 보시면 확실히 우리나라 대표 종목들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았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일단 내일 금통이 어떻게 통과하고 그 이후에 환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시장 그 평가가 갈릴 것 같은데 지금 눈치 보기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종목별 봤을 때 조선주와 해운주가 강한데 이슈를 정리해 왔습니다. 미국의 무역대표부에서 중국 선박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한 6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앞부분 3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국의 국적 선사에 수수료 부과할 거고 다른 국가에서 중국산 선박을 이용해서 물건을 이동만 시켜도 그 항만에 대한 수수료 세게 매길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중국 조선소에서 선박을 발주한 선사에게도 수수료를 매길 것이다. 이에 따라서 시장의 분석이 들어갔습니다. 일단 한국의 해운 선사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쪽에서 특히 이제 발주를 받지 않은 HMM이나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선 업종도 슈퍼사이클의 호황을 더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분석 나오는데 잠시 후에 출연자들과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반면에 이 중국 선박을 이용해서 물건을 실어 나르는 기업한테는 수수료를 매기겠다는 건데 그 수수료는 어디로 갈까요? 결국에는 물건에 전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무역이나 이 물가 압력,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안 좋은 재료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정도까지 선사들이 부담을 할 수 있을까 적용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비현실적인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리포트 내용이고요. IM증권의 변용진 연구원의 리포트 내용입니다. 미국에 입항하는 중국 선사 회당 수수료는 최대 450만 달러인데 한화로 계산을 하면 약 65억 원이 됩니다. 이것을 컨테이너 1위 선사에 적용을 시켜본다면 1회당 수수료가 250만 달러 정도 추정이 되고 그 선단 중에서 중국산 선박의 비중이 현재 21%입니다. 그리고 연간 미국 기항 횟수가 약 7,000회 정도가 되는데 이를 기반으로 다시 계산을 하면 이 한 기업이 부과해야 하는 연간 수수료 부과액은 약 39억 달러에서 최대 185억 달러까지 부과해야 합니다. 선박 가격보다 이 수수료 가격이 더 비싸게 생겼으니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이슈라고 하면 시장 전체에 좋을 리 없습니다. 자, 어디에 주목을 하면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현명해 보이는 건지 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자리에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